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민선국이 특집으로 새롭게 출범한 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지역의 미래를 묻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최재형 보훈군수님을 모시고 보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재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보훈군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HCN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보훈군수 최재형입니다. 먼저 저에게 민선 9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 8기 4년은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및 여가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그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민선 9기는 그 토대 위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처음에 좀 많이 좀 어려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게 된 그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어떤 사심이나 또 어떤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소신껏 국민들의 필요한 것이 아니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파악하면서 오로지 군단점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흔적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군수 4년 동안 보훈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점, 네네. 또 국민들과 소통했던 점, 네네. 그것이 국민들에게 네네. 재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먼저 민선 9기 출발과 함께 군민 앞으로 이제 군정 운영 방향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군정 제 슬로건 민전 9기 슬로건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 농촌을 그대로 가고 또 그에 따른 6개 그 방침 추진 방침을 정했는데 네. 가장 첫 번째가 경제도시 보훈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비슷비슷합니다. 5개 방침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 활력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경제도시 보훈군. 네네. 알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또 선정되는 또 쾌거가 네네.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선정은 정말로 뭐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보훈군 의회라든지 또 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여러 각계각층에 이렇게 간절한 염원 그리고 관심,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국민들의 삶 그리고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뭐 몇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첫 번째는 국민들의 안전한 소득 안전망이 구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8월부터 우리 군에 실거주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매월 16만 원씩 기본소득이 지급하게 됩니다. 네. 이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이런 버팀목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네.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 지급되는 금액이 내년 말까지 900억 원 정도가 예. 골목상권 시장으로 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 네. 지역 경제에 활력을 이룩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그 기본소득 공모사업 선정 이후 한 달 정도가 됐을 때 한 전입자가 800여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사람이 찾아오고
또 찾아온 사람이 정착하는 이런 지방 소멸 극복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그 공모는 우리 충북에서는 몇 번째, 군 단위에서는 몇 번째 일단은 이제 옥천군이 2월달에 했고, 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2월달에 떨어져서 저희들은 민생 안정금을 60만 원을 1인당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됐지만 처음 된 시군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서도 상가랑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아주 뭐 보훈에는 경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노촌 기본소득 선정에 이어서 지난 6월 말쯤에 우리 군에서는 세 가지 사업 860억 규모의 공모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세 가지가 선정되는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네. 우리 보은읍 시내의 도시재생 사업 230억 원 규모인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보은군에는 스포츠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분들을 위한 스포츠 회복 거점 시설 그리고 주차 타워를 조성한다든지 또 아니면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도심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하는 사업에 선정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구병산 관광지 개발의 대전환점을 마련하는 투자 선도지구 지정돼서 130억 원의 그 국토비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그 구병산 관광지가 상행선은 IC가 있는데 서울 서울은 하행선은 IC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C를 신설하고 또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이렇게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병산 관광지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라미드 관광하고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예. 800억 원 규모의 호텔 콘도를 짓는 민간 투자 사업인데 예. 이 사업이 이제 투자 선도지가 됨으로써 기반 시설이 갖춰지게 됨으로써 아마 이 사업도 탄력을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사업은 508억 원 규모의 국토부 공모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지자체 대부분이 주택 건축업자들이 건설을 주택을 안 짓고 있어요. 네. 군 단위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LH와 공동 협력으로 국토부 그러니까 근로자라든지 청년을 위한 거주지를 마련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LH와 협력을 해서 국토부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그것이 선정이 돼서 아마 바로 설계 들어가서 아파트 160동 채를 짓는 이런 사업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번 성과를 통해서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문화와 체류연 관광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국토부 공모에서 세 개의 어떤 사업비를 따냈던 건 어떤 지역 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거라든지 관광 또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네네. 분야에서 사업비를 따다 보니까 보훈군이 앞으로도 굉장히 활기차게 뭔가 좀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인구 유입 지역으로 뭔가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민선국이 비전으로 2조 경제도시 보훈을 제시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도시 보훈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조 경제도시 보훈 건설을 위한다는 이런 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현재 추진 중인 3산단 산업단지가 지금 토지 보상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서 완공을 하고 또 3산단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제4산단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AI 첨단 산업단지와
그 방산 클러스터를 연계한 제3산단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우량 기업하고 방산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2,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제조업 비중을 지금 현재 보훈군의 제조업 비중이 35%인데 이것을 45%까지 높여서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아울러서 농업도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핵심 지구 그리고 보온형 스마트팜도 구축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서 보훈군의 농업이 정말 돈이 되는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또 체류형 관광이라든지 스포츠 마케팅도 함께 추진해서 반드시 2조 경제지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AI 첨단 산업 그리고 방산 클러스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 네네. 먹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보훈군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제대로 자리매김한다면 네네. 보훈군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발전을 굉장히 거듭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제3산단을 추진하고 또 방산 클러스터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방산 클러스터도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있고 한화 글로벌이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우리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위를 점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또 하나와 같이 그 계열사라든지 협력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를 끌어들여서 정말 2,000개 양질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2조 경제 시대를 반드시 임기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조 경제 우리 보훈군 경제도시 보훈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농업은 또 우리 민선국의 아주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정책 중에 하나죠. 네네. 기존의 농업인들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많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추진하는 그 스마트 농업의 핵심은 뭐 어떤 첨단 기술을 자체를 도입한다라기보다는 일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노동 부담을 줄여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약 사업에도 있는데 480억 원 규모의 이거는 국가 공모 사업입니다. 네. 스마트 농업 육성 핵심 지구 이 사업과 이 사업으로 또 청년 및 중장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는 저희 군의 1순위로 국가를 이제 올릴 계획에 있고 예. 국가에서도 작년도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지설을 하는 이런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기반 시설 닦아놓고 위에 시설하는 걸 안 줄 리는 없을 그렇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일단 임대형 청년을 위한 사업들은 이 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농가를 위한 그 스마트팜은 251억 원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기존 농가들을 위한 보온형 스마트팜을 확대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그래서 우리 군에서 50%에서 시설비 70%까지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 부담을 대폭 줄이고 소득은 늘려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고령 농업인을 위한 ICT 교육 그리고 농작업 지원, 기술 보급을 함께 추진해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은 노동력 부족,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대 운영하고 또 농작업 댕이라든지 농기계 지원을 확대해서 고령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여성 농업인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해서 모든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의 혜택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관광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뭐 예전부터 우리 보은군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번 보은군 관광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보은군은 누가 뭐래도 속리산과 법주사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렇죠. 수준의 관광 역사, 문화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광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오래 머물며 소비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를 위해서 속리산 관광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현재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유관광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속리산 힐링 아카데미, 그리고 관성정을 재현하고 소나무 숲길을 조성하는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 그리고 지금 중부권 최초의 국립등산학교가 건설 중에 있고, 또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동석 트레일 조성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속리산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건립한 또 솔빛 워케이션 센터 등을 통해서 일과 또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 수요도 흡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속리산 관광의 외연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800억 원 규모의 구병산 관광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또 비룡호수 관광단지라든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속리산 권역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렇게 가장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국립등산학교, 네네. 이 부분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네네. 우리 이제 그 보은군은 워낙 또 예전부터 속리산이 있기 때문에 이 국립등산학교가 만들어지면 전국에 있는 어떤 학생들서부터 중장년 산악인들까지 네. 보은군에 와서 어떤 등산의 기본서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네. 그래서 많은 지역의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은 기대가 또 되고요. 네네.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보은군하고 참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도심에서 이렇게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만들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보은 같은 데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면 가족들이 가서 관광을 하고 그 테마파크에서 놀고 먹고 관광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어떤 여건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괜히 굉장히 그 성과가 좋을 거로 생각하는데 주변 관계자들의 그 기대는 어떤가요?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공약 사업에 넣은 거고 지금 그러시구나. 이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국립등산학교는 이미 이제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 사업을 따와서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그 등산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교육을 자고 교육을 받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아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그 우리 군으로 많은 관광객 또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이제 이 중부권에는 마땅히 반려동물을 갖고 있어도 소규모적인 건 있는데 어느 중대 규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자연 환경이 좋은 우리 보은 같은데 속리산 그 관광지 인접에 그거를 조성하면은 아무래도 속리산 관광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우리나라 뭐 반려동물 뭐 조련사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뭐 텔레비에 많이 나온 강영욱 씨라든지 이찬종 뭐 이웅종 이런 분들이랑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도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은 될 겁니다. 충분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은군은 또 스포츠 메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에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 지금 보은군이 전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한 것은 명시상부한 사실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전지훈련만 277개 팀, 약 4만여 명 정도 왔고, 또 전국대회를 37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한 15만 2천 명 정도 우리 군을 방문해서 한 20만 명 정도가 보훈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직접 그 소비 효과로 220억 정도 되는데, 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까지 하면은 이거보다 배 많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는 정말 보훈군의 핵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이런 책임이 있어서 지금 일부 좀 시설을 좀 보완 아니면 확충을 해서 전국 단위 예를 들면 유소년이라든지 초중고 학생의 그 대상으로 하는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보훈군의 연중 스포츠인들이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반다비 체육관이라든지 군민 친화형 다목적 체육관을 또 조속히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가장 또 인기 있는 종목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파크 골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과연 주요 지역에 저희들이 파크 골프장 36호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또 스포츠 메카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크 골프 36홀이면 굉장히 큰 대규모의 경기장이죠? 일단은 저희들이 하천변에는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어쨌든 전국 도단위 행사나 전국 대회를 유치할 정도는 부대 시설이 그렇죠.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그런 모든 시설을 다 갖춘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보훈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국책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청주공항을 거쳐 보훈, 김천 철도 건설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중앙정부하고 충북도의 협력이 이제 필수적인 사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5차,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발표된 이후 저희들은 재작년 11월에 그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걸기대라든지 그 해당 노선이 되는 청주시, 보훈, 김천 그 지자체가 모여서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12만 명의 국민 서명 운동도 받았고, 그리고 또 국회에 가서 국회 대토론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든 국민들의 또 보훈군이 생긴 이래 가장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루고자 했던 사업을 하나를 들자면은 이 철도 유치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유치원서부터 나이 먹은 어르신들까지 어떤 행사를 해도 프랜카드를 들고 어떤 그런 결의를 보여줬는데, 이제 저희들이 선거 전에 발표를 국가에서도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국회라든지 해당 그 부처 그리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을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그 당위성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철도가 저희 보훈군으로 지나가면은 물론 청주공항 활성화뿐만 아니라 송산 관광지 활성,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저희 군만 철도가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민 지역이 벗어나고 또 우리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특히 이 노선은 경부 노선을 이렇게 활거치 휘어서 갔는데 네. 이것은 저 서울 잠실부터 아주 김천까지 우리나라 국토를 중앙을 가운데로 직선으로 최단길 거리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국가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8, 9월 달에 발표가 될 건데 어쨌든 발표가 되기 전까지 우리 보훈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철맹 지역을 탈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선정이 되면 네네. 우리 보훈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에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일단 또 서울을 비롯해서 이 그렇죠. 거리가 또 짧아지니까. 예, 서울 남북권은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경상도 이쪽 부근은 그게 또, 또 이쪽으로 그렇죠. 유입할 수도 있고 구미, 그렇기 금천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예, 그렇죠. 예.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아유, 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좀 되기를 저도 간절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우리 보훈군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민선 8기 4년 동안 보훈군정을 믿고 또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9기에는 경제는 더욱 튼튼하고 또 농업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며 또 속리산을 중심으로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보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훈이 살기 좋아졌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군수님의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 보훈군민이 가장 행복하고 활기찬 보훈군 그리고 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도시 보훈군이 꼭 네. 발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보훈군에 반가운 소식이 따르고 있습니다. 보훈 양파가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오른 건데요. 지난해 결초보훈 사과에 이어 양파까지 수출하면서 보훈군의 농산물의 가치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욱의 파워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